또 직업이 있대요. 나는 여기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왜요? 내가 폭발물이라 걔들이 쫓아다니까. 시원상님 이제 무서운 게 좀 지났는지 이제 개그가 막 나오시는데. 무섭다고? 이제 술이 깨나봐. 아니 아까 배고파갖고 네. 되게 힘들었어. 말할 힘이 없었지. 말할 힘도 없어. 술 이제 깬 거야. 술 이제 깼어. 술이 이제 깬 거야? 몰랐었네. 쌤, 여기서 동영상 찍어도 되겠죠? 동영 찍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 좀 이따 혼자 그 여기 있는 애 있어요. 시범 보여주는 애. 걔 데리고 한번 둘러보는 체험들 각자 이름 한 번씩 할 거예요. 그게 동영상 찍어줄 거예요. 서 있으라니까 또 어디까지 걸어갔어? 여기요. 그들이요. 보세요. 여기 서 있어. 대단이야. 새로운 선생님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철수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담당인지 아세요, 제가?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제가 무슨 담당인지 아세요? 무슨 담당?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제 손 잡으세요. 나도 네. 모르겠습니다. 아가씨 담당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았지? 아, 참. 아가씨 담당 이 얘기하고 싶으셔서. 여기 성당이다. 가만히 있어. 안녕.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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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다. 강아지다. 강아지.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안내견이에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방으로. 네. 잠깐만요. 화장실 가실 분. 왜요? 화장실. 네? 그다음에 여기 좀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 나도 이제 걔 냄새 나죠? 걔 냄새 나잖아요. 오른쪽에 문 열고 가면 저기가 안내견인데 견사예요. 뒤로 가시죠. 네, 저기 앉아 계십시오. 끝나셨나 봐. 방에 상점이야. 두 번째 의자 앉으십시오. 소파에 방. 네, 왼쪽 끝에까지 가시면서 왼쪽 끝에까지 가는데요. 거기서 두 번째 의자에 앉으십시오. 여기. 거기. 네. 자, 커피 드실 분 예. 흔들어 보십시오. 저 주세요. 자, 믹스 커피. 네 잔. 네.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 하나 있어 여기. 맨 앞에. 제일 앞에 너무 지금 설명 듣고 이따가 견사 가면 우리 안내견들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화장실 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신 다음에 할게요. 근데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여기 젊으신 분 같은데요? 네, 젊으신 분입니다.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맞네요. 네, 목소리가 좋으시고. 선생님 다 오셨어요. 다 오셨습니까? 네. 자, 안녕하세요. 저 안내견학교의 유석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네.
일단 네. 감사합니다. 안내견 학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소개를 좀 제 소개도 좀 간단히 드리면, 저도 안내견하고 같이 또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안내견에 대해서도 제가 전반적으로 또 이야기해드릴 때 여러분들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드리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시각장애인분들이 몇 분이시죠? 그러면? 7분 오셨어요? 네, 7분 오셨고, 개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좋아하세요? 네. 아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뭐 싫으신 분도 있을 테고 되게 여러 감정이 있으실 텐데, 뭐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오늘 그냥 편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는 지금 제 안내견이 한 마리 와 있는데요. 이름은 해달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해달이? 네, 해달. 해달. 네, 해달이고 저한테는 이 개가 4번째 안내견이에요. 그러니까 안내견의 수명이 사람보다 길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안내견하고 생활한 지가 대략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네, 꽤 됐죠. 그래서 17살이에요 그럼? 얘가 17살은 아니고요. 아니, 4번째래요. 4번째 개예요. 네, 왜냐면 한 마리가 이제 첫 번째 개가 대략 한 6년 정도 저하고 살다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개, 세 번째 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왔기 때문에 얘가 이제 4번째 개인데, 그러니까 저하고 생활한 지는 얘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한 3살 정도 된 아주 네, 신빙 안내견. 아주 어리네. 아주 어린 안내견이고요. 자, 어쨌든 제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오신 시각장애인분들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제가 받고 그리고 나서 좀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서로 매끄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덕순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전맹에서 좀 시력이 있으세요? 시력이 안 있어요.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5급입니다. 5급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어떻게 실명을 하시게 되셨어요, 지금? RP 플러스 그다음에 TV는 안 치서요. 네네. 뭐 백발선 막막 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아세요? 네네. 그거 왜 와요? 저는 모르는 거 그거가 왜 오는지 알겠어요? 여기는 아니겠죠? 네, 안과 의사를 하겠죠. 네, 그냥 그런 증상만 있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고정순 씨가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요. 네,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요? 시력이 나빠지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RP고 이러면 또 밤에 또 다니시기가 조금 어느 어려우실 날부터 수도 있고. 밤에 네. 걸음걸이가 둔해지더라고요. 네네. 어리버리 해서. 네네. 네, 야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또 어느 질환이라서. 날부터 어리버리하고 네. 지금도 눈이 또 네. 낮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와가지고 조금 어리버리하는 아, 꽂히는 그러세요? 느낌. 네. 아, 그러시군요. 시야가 일단 좁아지실 수 있고. 그래서. 아직은 네. 그 시간은 모르겠는데 네. 그냥 글씨가 다 깨져 보이는 글씨를 그러세요. 못 읽고 음. 직장 갔다가 하루 만에 네. 제가 이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아, 원래 직장 다니셨다가?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안내견을 신청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저시력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맹분들도 안내견하고 생활하지만 저시력 분들 중에서도 안내견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시력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안내견 신청은 가능하신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뭐 그 활동 장애 등급제 폐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저희는 예전부터 등급부로 나눠가지고 안내견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자신의 시력이 뭐 1급이든 6급이든 상관없이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한 시력이라고 판단이 되면 안내견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견이 저시력분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통 이제 저시력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이렇게 감지할 때 정면에 있는 건 보이는데 대부분 이제 시야가 불규칙해 가지고 계단이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옆에 있는 장애물을 잘 피할 수 없다든지 그러니까 정면에 있는 장애물만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긴 있어요. 주변 시야만 살아있고 중심 시야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안내견하고 가게 되면
안내견이 계단이 있거나 아니면 뭐 턱이 있거나 하면 일단 멈춰주거든요. 멈추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단전 시력을 이용해서 얘가 왜 멈췄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력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내견하고 활동은 가능해서 저시력인 분들도 내가 보행하는데 좀 불편하다. 흰 지팡이를 들고 왜냐면 이게 또 저시력 분들이 힘든 게 흰 지팡이를 들기에는 좀 보이고 안 들기에는 좀 위험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안내견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전맹분들보다 약간 유리한 건 뭐냐면 처음에 적응할 때 저시력분들이 훨씬 빨리 적응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전맹분들은 모르니까 일단은 만져보거나 상황을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반면 저시력분들께서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선생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네. 실례님 연세도 여쭤도 될까요? 예. 예. 61년생이고.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앞으로 어쨌든 다니실 일도 많으시고 하니까 열심히 또 흰지팡이 보행 잘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다른 분. 네. 저는 모상만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나이는 이제 59세. 네. 동갑이시네요? 네, 동갑이에요. 동갑 내기를 여기서 만나셨네요. 네. 원래 지금 시험 중에 있으세요? 자존심이 조금 있습니다. 아 조금 있으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명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시설 관리 근무를 했고요. 네.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아 원양어선 타시고. 아 그럼 지금 시력은 혼자 다니시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불편은 없으세요? 약간 불편합니다. 아 좀 불편하세요? 네, 작년 재작년까지는 별로 불편 안 했는데 네네. 작년부터 낮 보행이 약간씩 불편해요. 아 낮보행이 좀 불편하신 상태이신 거고요. 근데 애를 지금 네. 낮보다 저녁이 다니기가 더 편해요. 아 그래요. 밤이 더 편해요. 아 저 눈부심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네. RP라서. RP라서 같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RP가 생각보다 많아요. 많고 이제 이 유전 질환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RP이신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점점 어쨌든 시력이 계속 나빠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주간 시력보다 야간 시력이 더 빨리 나빠진다는 거. 이것도 조금 이제 나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혹시 어떻게 대는 무서워하세요? 저요? 네.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덤덤합니다. 아 그냥 개는 개다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 또 볼까요? 저는 27살 이은이라고 합니다. 이은. 아, 예은. 한국 이름은 예은이라고 합니다. 아 예은. 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베트남에서 왔어요. 아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작년 3월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아니 이미 조금만 배우고 왔어요. 조금 배우고 왔대요. 아 거기 베트남에서? 네네. 아 그러시군요. 시력은 얼마나 나오세요? 지금 똑같은 RP로 네. 지금 저시력이거든요. 네. 지금 시야 한 3, 4도 정도 돼요. 3, 4도 정도?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례지만 그럼 지금은 뭐 하시는 일은 있으세요? 지금 학생이요, 학생. 학생? 네. 어디 다니고 계세요?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네. 그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 대학원에 네. 다니고 계시고 네. 그럼 지금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뭐 책 보는 거? 엄청 어렵게 하지만 엄청 어렵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배우실 때는 한국어로 하세요? 영어나 이런 걸로 하세요? 한국어로 해요. 한국어로 하시고? 네. 그럼 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시력을 이용해서 보시는 거고요? 네네. 그럼 확대경이나 이런 거 망원경 같은 거 쓰세요? 네. 힘들겠다. 확대경 배열이 굉장히 높겠는데요? 지금? 근데 저희 눈이 좀 근시와 낫이 있지만 네. 그 안경에 끼면은 네. 어느 정도도 보여요. 어느 정도 보이시고? 잘 보여요? 잘 보고 살고 있어요. 잘 보고 살고 있어요? 안경을 쓰면? 네. 그러니까 교정 시력은 아직 잘 나오는 상황이네요. 네네. 그죠? 이제 네. 안경이나 이런 걸 벗었을 때. 와, 근데 대단하시네? 그런데 교정 시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기초재활훈련을 지금 받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와, 누가 시켰어요? 그냥 스스로요. 본인이 스스로요? 와,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흔치 않은 경험이거든요. 상황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보행도 크게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지금 보행 교육도 받고 있어요. 보행 교육은 받고 있는데 네. 혼자 다니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혼자 다니기가 네. 조금 뭐 계단이나 밑에 있는 뭐 길 좀 잘 안 보여서 아니면 장애물 잘 안 보여서 네. 좀 자주 넘어져요. 자주 넘어지고. 아니면 부딪히거나 그렇군요.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속 계세요? 아니면 베트남 돌아가세요? 아마 내년쯤에 제가 베트남 다시 돌아갈 것 돌아가요? 같아요. 네. 잠깐 유학을 오신 거네요? 네네네. 유학 오셨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재활교육도 받으시고 네네네. 그럼 이제 베트남에 가서 활동을 하시고 네네. 베트남에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안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베트남이 또 덥잖아요. 네네. 더워서 사실 이제 물론 이제 더운 지역에서도 안내견이 있긴 하지만 네네. 사실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안내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적 어떤 그 배경, 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어느 정도는 조성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네네. 어쨌든 오늘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네요. 안내견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에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보셨어요? 지난번에 네. 그 장애인 제육센터에서 네. 어떤 한 시각장애인 분이 네. 같이 안내견 같이 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봤어요 한 번. 개 무서워하세요? 아니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렇군요. 베트남에서는 개를 어떻게 취급하나요, 주로?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뭐 개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엄청 애완 동물으로 뭐 엄청 사랑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한번 네. 뭐 체험 보행 한번 해보면 또 느낌이 다르실 거라고 보고,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분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석준 팀장님. 네. 저는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이랑 백내장으로 인해 그 시력이 안 좋아지고 그게 사고로 인해 녹내장이 왔어요. 사고 때문에요? 네. 교통사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녹내장이 오고 또 녹내장으로 인해서 백내장이 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야맹증이 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3가지 있고 아주 어릴 적부터 제가 근시가 심해가지고 근시도 있고 네. 그래요. 지금 전맹이세요? 아니요, 저시력이. 저시력이세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로 그러니까 지금 보행훈련을 계속 받고 계신 거고 그래서 네네. 보행에는 불편이 좀 있으신가 봐요? 계속 혼자 다니실 때는? 혼자 다닐 때는 도움 많이 받고. 네. 안내보행 받으시고? 네. 그래요? 안내보행 없이 이렇게 혼자 다니기에는 조금 네. 어려운 정도의 시력 네.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으시고 네. 앞으로 어쨌든 계획을 또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네요. 네. 네. 실명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하셨고 활동을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텔레마케터, 사무직 이런 거. 텔레마케터도 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개 무서워하세요? 아니요, 너무 좋아해서. 네. 저 그때 그 연세대에서. 그때 오셨어요? 가려고 그랬었는데. 못 했어요? 너무 설레발이셨네요. 네, 아니, 반가울 뻔해가지고. 그때 가려고 네, 그랬었는데요.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네. 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네. 못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아쉬웠었는데 네. 이렇게 와서. 오늘 오시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중요한 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알겠습니다. 그날 사실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 분 한 분 다 설명을 다 못 해드린 분들이 계셔가지고 혹시나 그분 중에 한 분이실까 싶어서 제가 찔려가지고 머리를 안 치려고 했었는데 안 오셨었군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 못 오셨던 거 오늘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예. 주무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조질 때가 왔거든요 지금. 저는 그 시각장애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네. 따끈따끈해요. 저런 분이 진짜 도전감이 높으신 분이거든요. 네. 네, 저는 오래돼가지고 되게 싫었어요. 네, 그럴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따끈따끈 해가지고 네, 그 갑자기 수술하고 나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네, 수정체 탈구에다가 고도 근시 아, 네, 이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실감하기가 네. 이걸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들죠. 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네. 마음 비우고 네, 점차하고 보행하고 네, 시각 장애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네, 확실시 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갖고 네, 걔도 좀 보고 네. 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걔를요. 네. 네, 눈치도 잘 고기도 먹고. 좋아하고. 아, 네, 네,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네. 와서 잘 먹었잖아. 잘 봐서 제가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아니 네. 가까이 와도 네, 그 뭐야 저 내가 도움을 받는데 네, 먹을 때 도움을 받는 개하고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네, 네. 도움을 받는 개하고 네. 틀리죠. 문화적 갈등을 겪고 계시는군요 지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호상입니다. 최호상 선생님. 얼굴 상이 좋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 이름도 호상. 훈남이라고 해요. 네? 훈남처럼 보였어요. 아 훈남처럼 보였다고요? 네. 아 지금 대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착각합니다. 경선 씨가 눈이 나쁘긴 많이 나쁘네. 절대로 혼남 아니야. 네. 대시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 따로 있습니까? 아 분위기가 묘하네요. 여기 오늘 이 방은요. 그 남다툼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가면. 네, 우리 최호상 선생님이 굉장히 사실 꺼내놓기 힘든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장애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인다. 한 3, 4년 안 보이고 나면 좀 적응되지 않아요? 이거는? 적응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인다는 거 계속 안 보인 상태에서 살다 보면 어느덧 보였을 때 상태가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안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암담함이 사실 더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로 인해서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우울하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복지관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서도 행복한 일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게 말린 표고버섯을 표고버섯이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저렇게 지금 음성으로 휴대폰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단서를 하나 또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을 거고요. 저는 이제 매학교를 나왔거든요. 매학교를 나오고 여러분들은 이제 복지관에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보시게 됐을 텐데 보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도 중도지명하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복지관에 나가서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아 이렇게 세상에 맹인들이 많은지 몰랐다. 네. 거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 하면 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주변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나와 같은 슬픔을 또는 같은 어떤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안내견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안내견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안내견을 언제 선택했냐면 대학생 때 신청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처음에는 흰 지팡이를 들고 다녔었어요. 네, 저는 전맹이거든요. 일단 전맹이기 때문에 흰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흰 지팡이 보행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 혼자 다닐 수 있는 뭔가 수단과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한 게 안내견이었는데 근데 의외로 신청할 때 제일 고민했던 건 그거였어요. 아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개를 어떻게 내가 보살피고 책임질 수 있을까? 오줌똥은 또 어떻게 치워야 되나? 혼자서. 그죠? 그 다음에 이 리트리버라는 견종인데요. 이 견종이 털이 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 털 빠지는 건 어떻게 내가 또 치워야 되나? 또 거부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하면서 내가 얘 때문에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해보니 참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각장애인으로 있으면서 정한인분들, 다시 말해서 비장애인들한테 듣는 질문 중에 의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혹시 청소는 혼자 하시나요? 뭐 이런 거 있죠. 밥은 혼자 드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빨래는 혼자 해 입으시나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은 그런 것들을 혼자 하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안내견의 관리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막상 해보다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오줌똥 어떻게 치우냐. 예,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힘들어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안내견들은요 배변 훈련을 할 때 시간을 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배변 명령을 주면 그때 배변을 하는데 근데 이 참는다는 게 막 억지로 참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편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있어도 우리 주인이 언젠가는 나에게 배변 기회를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 입장에서도 오히려 편하게 있어요. 개들이 찔끔찔끔 계속 싸는 이유는 언제 싸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싸는 거거든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화장실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배뇨의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어디든 화장실에서 내가 볼일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죠. 개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허락을 하면 그때 밖에 나가서 배변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얘가 언제 어디에 했는지 알게 돼서 그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최호성 선생님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인숙입니다. 네. 69년생이고요. 네. 저도 RP예요. 네. 20년 전에. 오늘 RP 모임 하나요? 20년 전에 시력이 나쁘구나. 네네네. 라식 수술을 하러 갔다가 네. RP라는 걸 알았어요. 네네네.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재활에는 관심 없다가 네네. 이번에 직장 그만두면서 재활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혼자 다니기만 하세요 아직은? 아직은 혼자 다닐만 하는데 저도 계단 같은 거는 잘 못 보거든요. 그거 잘못 보고. 예, 그리고 같은 색깔 이런 거 네. 구분이 안 돼요. 벽하고 바닥하고 같은 색깔일 때는 네. 그게 벽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 예, 형체는 분간이 되는데 색깔이 네. 같은 것도 분간이 안 네. 되더라고요. 딱 봐도 보면 알잖아요. 딱 네? 봐도 몰라 몰라. 이게 흰지팡이로 지금 현재는 보행을 해보시고 계신 거죠? 네. 흰지팡이 보행을 하니까 좀 도움이 됩니까? 어때요? 많이 도움이 되죠. 많이 도움되고 네.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흰지팡이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면 안내견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안내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안내견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요. 일단 흰지팡이 보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안내견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내견한테 목적지 얘기하지만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해다리가 옆에 있잖아요. 해다리한테 제가 자 서울 상일동 가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요. 그 전에 얘가 해주는 역할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각장애인의 보행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볼게요. 맞는지 보세요.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을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사실 보행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 알아요. 문제는 머릿속에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피해서 똑바로 직선을 유지해서 가는 과정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서 제가 에버랜드 정류장, 여기 에버랜드가 가깝거든요. 에버랜드 정류장까지 간다. 그러면 한 500m를 직선으로 쭉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흰 지팡이를 들고 500m를 똑바로 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가다가 몸이 막 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대각선으로 가기도 해요. 대각선으로 가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의외로 좌우 시력이 밸런스가 안 맞을 경우에요. 예를 들면 왼쪽의 시력이 오른쪽보다 더 잘 나온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몸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왜냐면 조금 더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의 방향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직선을 유지해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다가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횡단보도 나오기 전 한 20m 전부터 케인으로 계속 흰 지팡이로 횡단보도 옆이 어딘지를 계속 이제 그때부터 터치를 해가면서 찾아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내견하고 이제 생활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흰 지팡이 보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각장애인이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방향을 어떻게 내가 설정해서 가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익히고 있어야 안내견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안내견한테 앞으로 가자. 그러면 안내견은 앞으로 계속 갑니다.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거나 못 피할 것 같으면 멈춥니다. 또 언제 멈추냐면 갈림길이 있을 때나 둔턱이 있을 때 멈춰요. 멈춰서 뭘 하냐? 다음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런 명령을. 그러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역할을 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방향을 모르거나 아니면 주인이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자체를 아예 머릿속에서 인지하지 못한다면 안내견하고 다닐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흰지팡이 보행이 가능하거나 잔존 시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쯤에 있는지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안내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집에만 있으면 안내견 못 드리겠죠. 안내견하고 정기적으로 다닐 수 있는 보행 경로가 있어야 안내견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디를 뭐 배우러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웬만하면 그냥 드려요. 왜냐하면 주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활동이 보장되어 있어요. 시장에도 가야 되고요. 마트도 가야 되고 때로는 아이 때문에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분양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어떤 직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어필을 해주셔서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여기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저희가 이제 안내견 분양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지금 갈 데는 없는데 안내견 받으면 앞으로 나가려고요. 이러면 저희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내견 교육은 총 4주 동안 하게 되거든요. 첫 2주는 여기 안내견 학교에 오셔서 받는 거예요. 입소 교육을 해서.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개 목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양치하는 거, 털 빗질하는 거, 또 보행하는 훈련, 연습 이런 것들을 2주일간 여기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를 저희 훈련사가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출장을 나가서 이제 앞으로 다니실 곳을 중심으로 해서 보행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니실 곳이 없다면 보행 훈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저 구멍가게 뭐 슈퍼 있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려고 그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 안내견하고 다니기에는 조금 보행 경로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다니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가 분양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걔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밖에 나갔을 때는 당연히 나한테 도움을 주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일반 반려견, 애완견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서 막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애교도 부리고 이러거든요. 예, 그럴 때는 그냥 내 가족으로서 보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족으로서 걔를 좋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요것만 일단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내견을 가지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건은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분 오시죠. 예. 저는 1955년생이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을 하다 네. 갑자기 중앙선이 두 개로 보이는 어이구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주위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위에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그래서 네. 별 의심 없이 계속 이제 그 기회를 놓치고 네. 운전을 계속 하다가 도저히 큰 사고를 한번 치를 뻔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네. 그때 이제 일반 안과에서는 검사가 안 된다고 큰 병원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산병원에 가서 지금 한 10년째 지내고 있고요. 네. 시력은 지금 2급이고요. 2급이시고요. 네. 그렇게 네. 하고 지금 한 거의 10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저는 물론 나이가 이제 아직까지 60세라면 아직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요즘 그렇죠. 나이가.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시력이 나빠지고 나서 가장 제가 마음속으로 좀 감동을 받고 느끼는 게 네. 눈은 안 보이지만 내가 네. 상대방을 알아볼 때는 꼭 상대방이 나를 손을 잡아줘야 내가 알아보는 네네. 그런 습관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네.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네. 그게 왜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어떤 일요일마다 어디 가는데 거기 그 안내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네. 근데 그분한테 내가 지금 잠시 여쭤봤더니 미국에서 입양을 했다고. 아, 네. 그분은. 네. 근데 이제 한 6년인가 7년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로 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네. 그분 얘기에 의하면 네. 안내견은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네. 정말 같이 생활하기 힘들다. 아주 네.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도 개는 무척 좋아하는데 네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오늘 이거 한번 선생님 네. 저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고 네. 약간 계기가 되면 네. 안내견을 분양을 한번 받아볼 수 네.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안내견을 분양을 할 때 이제 절차를 간단하게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안내견을 신청하시려면 안내견 학교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를 주시고 우리 전화는 그 전화번호는 여기 안내견 학교 번호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 복지관 선생님이 한테 받으시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받을 겁니다. 네,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왜냐면 제가 전반적인 설명은 여기서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이 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집에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 가족이잖아요. 새로운 가족이다 보니까 개인별 맞춤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른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신청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신청서를 뭐 메일로도 보내드릴 수도 있고 뭐 팩스나 뭐 서신으로 보내드리면 이걸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직접 선생님들이 살고 계신 곳,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직접 나갑니다. 나갈 때 그때 개를 한 마리 데려갈 겁니다. 데려가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하지 않은 곳을 걸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개가 이렇게 보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잡는구나, 위치를 이 정도만 이제 오늘은 아시게 될 거고요. 만약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이제 계신 곳에 가서 이제 보행을 할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곳을 똑같이 안내견하고 다니게 되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좀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물론 판단을 한번 해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견이 없이 그러면 안내견이 있으면
이 신청자분은 훨씬 더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매칭 대상자가 됩니다. 이 매칭 대상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안내견들 중에서도 다 성격이 달라요. 어떤 애들은 빠른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막 느긋한 애가 있고요. 어떤 애들은 뭐 약간 이렇게 애교가 많은 애들이 있는 반면 어떤 애들은 약간 이렇게 좀 시크한 애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진짜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청자에 맞춰서 그 개들의 성격을 저희가 보고 훈련된 개들 중에서 서로 맞는 짝을 찾는 과정이 매칭이에요. 그래서 매칭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 관련해서 좋은 여러분들과 맞는 개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맞는 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4주 동안의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거 바로 끝나고 견선을 갈 텐데 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안내견을 한 마리 데려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개를 한 번씩 만져드릴게요. 네. 그래야 뭐 제가 아무리 뭐 열심히 떠드는 것보다 한번 만져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만지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면 일단 개가 커요. 놀라지는 마시고. 왜냐면 제가 여기서 15년 근무했는데 아직까지 개한테 물려서 어디 실려갔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네, 절대 놀라지 마시고 개가 딱 쓰면 거의 성인 무릎 높이까지 옵니다. 굉장히 크고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하네스라고 하는 손잡이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개하고 다닐 때 어디 무슨 모가지나 꼬리 이런 거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하네스라고 하는 손잡이를 잡고 다니게 되는데요. 제가 한 번씩 돌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 손을 핥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그래도 안내견한테 오셨으니까 그냥 편하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몸에 개풀 묻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마음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달 일어서 자, 이쪽부터 가볼게요. 네. 머리고요. 크죠, 걔가? 네. 해달아. 해달. 어떤 분이 해달이라고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해달이냐고 물어봤어요. 씁쓸했습니다, 제가. 자, 이게 하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선생님 이거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다고 하던데 몇 그렇지는 번째예요? 않아요. 경쟁률이 치열하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힘들다고 그러던데 받기가.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조건만 된다면 네.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는 거인 거지 조건이 안 되는데 달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네. 해달아. 어머 막 핥아요. 네. 손바닥을. 네. 해달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에 있으시보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줄 아는데. 너 손놈이다 이거니? 진짜 틀리네. 야, 여자도 알아보네. 네. 해달아. 크죠, 걔가? 네. 왜냐면 걔가 좀 커야 사람을 안내할 때 옆에서 편안하게 그 정도 되는 같이 것 다닐 같아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걔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또 만져드릴게요. 얘가 크죠? 좋아하나 봐요. 반갑지 않은가 봐. 아이 뽀뽀까지 하네. 네. 걔들한테 이게 근데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해보면 제일 어려우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50대 남성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교육하기. 5, 60대 남성분들. 왜 그러냐면 표현을 잘 안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예쁘면 예쁘다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해줘야 걔들은 표현 다 해주세요. 냄새를 막. 아이고 네. 그래야 좋아합니다. 냄새를 맡는 냄새. 나오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옆으로 좀 볼까요? 네, 두 분 사이로 제가 왔어요. 근데 애완 아이고. 네. 아닌데. 네. 안녕. 가만히 있죠? 네. 안녕. 쟤는 하얀색은 얘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네. 검은색은 얘밖에 없어요. 네, 안돼. 아이고. 그게 아이고. 그 안내견은요. 네. 그 이름 지을 때 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맞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거에 따라 짓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애들끼리 같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글자를 짓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이고 자꾸 핥아서 괜찮아요?
네네. 제가 좀 잘 알죠? 네, 잘하시네요. 그럼 얘네들도 학렬이 있네. 학렬이 넌 있습니다. 돌림자가 뭐냐? 네. 근데 얘는 히읗자로 얘는 시작하잖아요. 희열자로 시작하는 거네. 네, 히읗자나 리을자는 외국에서 온 애들이에요. 외국에서 네, 왔다고요? 네,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시겠어요, 이 자식? 얘좀 엄청 좋아하는데. 해달이는 해와 달 아니야? 해와 달? 안녕하세요. 제가 이쪽으로 올게요. 앞에 왔어요. 오른쪽에. 그거 순해요. 그때 못 오신 거 오늘 다 만져보시고. 꼬랑지 막 흔드는 거 봐. 꼬랑지 막 흔들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견사로 갈 겁니다. 견사에 가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한 수십 마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견사를 보면서 제가 그쪽에서 대략적인 안내견의 양성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걸 할게요. 네. 자, 우리 견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같이. 들어가면 애들 좀 지칠 수도 있어요. 훈련 중인 애들이라 지칠 수도 있어요. 개가 다 지치죠. 괜찮으세요? 바깥에. 처음으로 멜버른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여기 나무 그늘 있는 데 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선생님, 네. 그늘이 왼쪽. 이쪽밖에 없어서 앞으로 한 칸 더 와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오셔서. 끝내주네요. 네, 이 네버랜드 다녀오셨어요? 나 있는 쪽으로 더 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밟고 싶어요. 자, 이쪽에 서 있으면 됩니다. 네, 딱 여기에 계세요. 이 체험을 한번 해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 몇 분 하실 건지 일단 좀 그냥 안내견 체험해 보실 분. 저요. 세 분, 네 분, 5분. 5분. 이철수님 예. 해보실 거예요? 예. 6분. 저희가 네. 그러면 6번을 준비해서 도희씨 왔나? 아니. 저기 볼일 보고 있어요. 네. 리버 볼륨 리버가 아니고 이제 리버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매번 오셔서 하실 텐데 이제 리버가 은퇴할 때가 됐어요. 네. 여러분들 네. 2011년생이던데 리버가. 맞아요. 네. 은퇴식 했어요. 네, 이제 은퇴식 아마 이번 연도에 할 거예요. 하고 새로운 우리 새로운 또 시범견. 뉴페이스가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하게 될 거고요. 오늘 6분이 하실 거죠? 6분이라서 개 한 마리가 6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그래도 다 체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내견하고 직선 보행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직선 보행. 네, 직선 보행을 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한 분 하실 때 조금 시간들이 걸리니까 남은 분들은 제가 아까 또 미처 다 설명 못 드렸던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안내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해덜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편히 또 사진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도희 씨가 한 명씩 직선 보행으로 하시면 돼요. 도희 씨가 이쪽으로 직선 보이는 그 좌측 이게 우리가 남자에서 좀 나왔잖아요. 따라오는 길을 좀 직선으로 하실 거예요. 얇게. 전에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길을 한 300m씩 갔다 왔는데 원래 쭉 갔다 왔는데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기를 한번 일직선의 보행으로 일단 오고 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좀 혼란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직선 보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보이시는 분들이 저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기를 하는 이유가 보이시는 분들 그거는 온 다음에 이제 저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내견을 신청하시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는 길을 길이 조절이 돼가지고 선생님 키에 맞춰서 해드리고요. 김선 씨, 김선 씨 그때 잠깐만. 안내견한테서 되게 위험한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조금 아파서 뭐 일반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리고 보통 때 밥을 먹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고요. 대신 만약에 너무 병이 좀 중하다 또는 뭐 조금 더 그 정밀한 검진이 필요하다. 그럼 안내견학교에 데리고 오시면 여기서 무상으로 다 진료를 해드립니다. 네, 여기 안내견학교에 진료실이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들은 원래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마다 먹이는 그런 약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료가 보통 한 푸대가 한 7,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를 그 정도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사면 한 달 반 정도 먹여요. 그래서 보통 한 달 경비를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제가 해보니까 많을 때는 한 10만 원, 안 될 때는 한 2, 3만 원 이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뭐 간식 먹인다든가 그런 네. 거 먹이면 더 들지. 그럴 수는 있는데요. 거의 간식은 안 먹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일단은 아침 저녁으로 사료를 먹이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걸 먹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화가 뭐 이렇게 좀 잘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계속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배변 활동도 원활하기 때문에 대신 중간중간 장난감을 많이 주죠. 놀게 하려고. 아니 그 안내견을요. 네. 그냥 밖에서는 어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요? 가족 관계요? 가족 관계는 큰 상관은 없어요. 네, 대신 이제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그 가정 환경을 보긴 하는데요. 뭐 가서 봤는데 뭐 집에서 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든지 당연히 이러면 좀 어려움은 있겠죠.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 거의 다 아파트예요. 네.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내에서 이 개를 정치가 좋지도 않은데. 근데 안내견이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상식적인 거라서 안내견인데 반대했다 그럼 되게 몰상식한 사람으로 찍힙니다. 이제는요, 사회가. 네.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네. 근데 집에 개 보고 침만 흘리는 사람 없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네요.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걔 집은 다 별도로 집에다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통은 거실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게 합니다.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낼 때 뭐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불자리만 하나 옆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개들은 구석을 좋아해요. 네, 구석에다 하나 깔아주면 그때부터는 얘가 편히 쉴 때는 지가 알아서 거기 가서 자고 그다음에 놀고 싶을 때 나와서 놀고 이럽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이부자리 하나 깔면은 거기에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거의 그렇게 있습니다. 자, 안내견을 네. 3마리나 봤는데요. 네, 한 마리는 애교가 되게 많은데 네, 막 스킨십도 되게 많고 네. 이렇게 혀도 핥고 이러는데요. 네, 예은 씨 또 한 마리는 찍어줄래? 꼬리만 흔들고 네, 앉아서 네, 되게 시크해요. 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예 무관심해요. 아, 그쵸. 개들마다 다 달라서 그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주세요. 아니, 안 돼. 기다려. 자, 나랑 한번 찍자. 그냥 기다려. 하나, 둘, 셋. 제가 앉아드릴게요. 다시 한번 네. 찍을까요? 아이, 잠깐만. 하나, 보려고 그래. 하나, 둘, 셋. 12시 방향을 보세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엄청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풀 뜯어 먹어. 저도 찍을래요. 네. 서서 찍읍시다. 왜냐면 자꾸 풀 뜯어 먹으려고 그래서. 개가 풀을 뜯어먹어. 풀 뜯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여기요. 개가 풀 뜯어먹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개풀 잘 뜯어 먹어요. 핸드폰에 있으세요? 있어요. 아, 주세요. 지금 범퍼카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 범벅카드 사셨어요? 범퍼카 2번 탔어요.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줄을 안 서니까 우리 해달라고 사진 찍자. 줄을 안 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큐 패스. 저 지금 사진 찍으려고요. 잠시만요. 제 핸드폰으로 1시간 찍으려고. 20분씩 기다리는데 네. 저희 그냥 여기요. 큐 패스. 예은 씨 우리 해달라고 사진 찍어줘. 네. 이렇게 찍고 만져도 네, 괜찮아요. 네, 그럼요. 저 밖에 나가서
아니다가 잠깐만요. 선생님. 얘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거 먹어야지. 아이고, 잠깐만요. 야, 오이. 배달. 연두시 방향. 하나, 둘, 셋. 다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쪽파, 하나, 마늘 둘, 셋. 나온 거 아니에요 또? 아, 그거로. 와! 떨어졌다. 핸드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 부자인데 핸드폰 2개나 갖고 다니네. 하나, 둘, 셋. 됐어요. 잘 나왔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오늘 총 몇 분이 오신 거죠, 그럼? 우리 10명이에요 10명. 네. 저희까지 다 10명. 가자. 아이 잘하네. 고마워. 어우 잘하네. 옳지. 아유 잘하네. 되게 좋아. 원래 저기 안내견들이 수천번 체험을 오신 거예요. 네. 앞으로고요.